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살이 빠지시면 얼굴부터 빠지시는. 예. 저기 몇 번 계속 저기 네. 저탄고지 하겠다고 하더니 예. 국감 중에는 그런데 잘 먹고 또 하기 때문에 아. 살이 빠질 일이 없습니다. 아, 분명히. 그렇군요. 예, 국정감사를 이미 본인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아마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좀 이런 내용 새로 듣고 있으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막 다시 날짜를 과거를 회귀하게 되는데 예, 아니, 저는 그러게.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떤 강혜경 씨의 국정감사 발언의 녹취 뭐 이런 것들을 고도 다 확인해 보시고 보셨습니까? 저는 저한테 이제 기자들이 확인 오는 걸 주로 이제 아, 얘기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예. 강경수 씨 했다는 발언 중에 예. 뭐 김건장에 지금 듣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기자들이 저라서 제가 더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의 전략공천지역을 만들었다. 요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공천 5월 2일 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서요. 그런데 후보를 선관위에 5월 12일까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의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딱 들어오시자마자 저기 김웅 의원님이 살이 좀 빠졌다고 하셨나요? 살이 좀 빠졌다 이렇게 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요즘 마이너스 1kg입니다. 그 살이 빠지시면 주로 얼굴부터 빠지시는. 예. 저기 몇 번 계속 저기 네. 저탄고지 하겠다고 하더니 예. 국감 중에는 그런데 잘 먹고 또 하기 때문에 아. 살이 빠질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 네. 그렇군요. 예, 국정감사를 또 초선으로서 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제 명태균 씨 인터뷰를 했었고,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 강혜경 씨가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27인의 정치권 인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기자들은 명태균 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명태균 씨는 내가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황망하고 죄송하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이름이 들어가 있으셔서 그 리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고 예, 아마 예. 거기 뭐 미래한국연구소라는데 그렇죠. 여론조사 의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저 같은 경우 의뢰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강혜경 씨가 음. 뭐 기준을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또 관계가 있는 분 아는데 그분은 또 이름이 빠진 분도 있더라고요. 예, 좀 예. 자의적인 명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대표님 아시기에 과거에 관계 있었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 과연 누가 선정해가지고 이걸 들이미느냐. 아하. 그거는 저는 다소 자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공개된 녹취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명태균 씨가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그 사무총장을 던져갖고 끝내주겠대라고 이제 이준석 의원님이 본인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아마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말했다는 게 제가 보니까 네. 4월 예. 2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때는 공천관리위원회도 꾸며지지 않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한참 5월 2일인가 이쯤에 공천관리 꾸려집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안내는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연락 와가지고 아니 전략공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전략공천이 당원 단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 후보에 비해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경우라 돼 있어요. 예, 예. 그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심지어 당원 단계 뭐라 돼 있냐면은 여론조사 등으로 해서 가장 월등한 그 경쟁력을 가진 경우에는 예. 단수 공천, 우선 공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전략 공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 명칭은 단수 공천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얘기죠. 어. 근데 이거는 뭐 일반론적인 어. 전략 공천의 정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제 또 명태균 씨 관련한 추가 녹취에 이게 있었어요. 내가 이준석 대표에게 사정사정해서 전략공천 받아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게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공관위가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 박완수 경남지사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궐 지역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거는.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이거 명태균 씨가 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까요? 사정한 적은 있었습니까? 그럼 대표님한테? 사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 잘 보시면요, 예. 5월 나중에 또 녹취가 또 어디 기사에 보도된 것 같은데, 예. 저도 요즘 이런 내용 새로 듣고 있으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막 다시 날짜가 과거를 추적이 안 회귀하게. 되는데, 아니, 저는 그러게- 모르는 일이잖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나오는 거니까 예, 예. 이게 강혜경 씨랑 명태균 그 사람한테 녹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데 나중에 보면 뭐 윤상현이가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준다고 했는데 윤상현이 안 해준다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앞뒤 시간 관계가 지금 다운크러져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편린들만 나오고 있는 거지. 타임라인에 놓고 보면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다. 어제 그러면 그 어떤 강혜경 씨의 국정감사 발언의 녹취 뭐 이런 것들을 고도 다 확인해 보시고 보셨습니까? 저는 저한테 이제 기자들이 확인 오는 걸 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예, 강혜경 씨가 했다는 발언 중에 예. 뭐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줬다.
자, 오케이. 그럼 그거는 뭐 어떤 근거에서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 그걸 윤상현과 이준석이 합작했다. 전략 공천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들으면은 정치에 대해 가지고 공천 프로세스에서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뭐야 이러겠지만요. 예. 전략 공천 지역은 원래 공관이랑 최고위가 설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을 설정해서 도움을 줬다는 말은 제가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파일럿이 착륙시켰기 때문에 문제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아. 스튜어디스가 착륙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럿이 착륙시켰으니까 문제다 뭐 이런 건데 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지금 듣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 것 같으세요? 좀 기자들이 전화하면 제가 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강경식 수장은 당시 이준석 대표님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창원 의창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 요건데 이 앞문장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략 공천 지역을 만들었다. 요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 공천 지역을 김건희 여사가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략 공천 지역을 만드는 건 당연히 최고위와 공관위가 하는 것인데 예. 그걸 앞에 넣어가지고 마치 이게 문제 있는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 어제 페이스북 올렸던 게 이 의원이 올렸던 건 저거잖아요. 당시 보궐선거에 제주 빼고는 다 전략공천 지역이었다. 네. 그렇게 됩니까? 7개 중에 6개가 전략 공천 지역이었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공천이 끝나고 거기에 비는 곳을 이제 보궐로 또 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5월 2일 날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져요. 그런데 후보를 선관위에 5월 12일까지 등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심번호 획득하는 데만 10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예. 경선 실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이미 후보 난립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전에 신청해놓은 번호가 있어가지고 선거고 나머지는 경선 불가였습니다. 음. 이게 왜냐면 예전에 제가 2000년도에 21대 총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전에 전화번호 확보 안 했다가 그때 부산 금정구일 겁니다. 예. 거기서 갑자기 경선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유선번호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안심번호를 신청해놓지 않으면은 경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각 후보들한테 압도적으로 뭔가 당신이 지지율이 높다는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면 유리할 것이다. 그 정도를 안내를 해준 건가요? 아니면 명태균 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여러 지역구에서 여러 후보들이 찾아와서 문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얘기한 바가 몇 명 있지만은 그 안에서 봤을 때 보통 나한테 공천 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보통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상대 후보보다 월등히 경쟁력이 좋아야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경쟁력을 여기서 증명해라.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당황했던 게 제가 보통 상대 후보라 하면 그 당대 경쟁자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이 새끼 하는 게 뭐냐면은 당내 경쟁자 김지수 후보보다 월등하면 나는데 근데 창원 의창구는 보수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는 이거는 조사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얘기할 때 누가 경쟁하면은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우선 공천이 가는 거다. 전략 공천이 보통 단수 공천과 우선 공천이거든요. 근데 거기 단수 공천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김지수 후보보다 나은 거는 아무것도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통계예요. 저도 이제 그 부분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유선 무선 얘기하는데 뭘 하든 이기지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가 여기서 한 번도 창원 의창은 진 적이 없어. 창원 성사는 진 적이 있는데 창원 의창은 진 적이 없어요.